준비 잘했지? 네. 오늘 검사지 말아야지. 당연히 그럴 수 있네. 자, 일단 간단하게 질문 받고 시작합시다. 70페이지 질문. 70페이지 71페이지 71 30 35번 가볼게. 자연수 전체 집합 n에서 n으로의 함수. 첫 번째 n은 정의역, 두 번째 n은 공역. 결국 정의역과 공역 모두 자연수만 대상으로 하라는 얘기야. 보통함수는 x에서 y로 간 거니까 그 x와 y 역할하는 게 둘 다 자연수의 집합 n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함수가 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말로 주어져 있으니까 말에 대한 해석만 잘하면 되겠네. fx는 x를 넣어서 얻게 되는 함수값인데 x에 뭔가를 넣어서 정답을 얻으면 되는데 그 정답을 어떻게 얻어주면 되냐면 집어넣은 x를 먼저 제곱하래. 그리고 그걸 2로 나누래. 그런 다음에 나오는 나머지를 fx의 함수값으로 한다는 얘기죠. 시작해볼까? 자연수 넣어볼게. 1을 넣습니다. 그럼 f에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넣은 1을 제곱한 것을 2로 나눈 나머지. 1의 제곱 얼마인데? 1. 2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1이죠. f에 2는 2를 넣어서 2를 제곱하면 4야. 그 4를 2로 나눈 나머지 얼마인데? 0. 2라고 대답하는 놈은 누구야? 3은 3 제곱하면 얼마? 9. 9를 2로 나누면 나머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로 나눌 때 이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1하고 0밖에 없잖아.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누구를 넣으면 나머지가 1, 누구를 넣으면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0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치역은 누구하고 누구만 있는 거야? 치역은 누구하고 누구? 치역이라는 건 실제 x를 넣어서 얻게 되는 y 값들을 치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겠네. 정답 4번이겠다. 또 질문 71페이지 37번 한번 가볼까? 37번 이번에는 x에서 x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건 정의역과 공역을 모두 집합 x로 해라. 정의역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 공역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 이거 잘 봐. 공역은 y로 집합 x라고 하라고 했는데요. 집합 x잖아. 집합 x가 뭐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를 원소로 하라는 거잖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하고 있는 거 맞고, 대신 공역을 나는 y로 할 거니까 y라는 문자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게 집합 x가 아닐 리가 없어. 이것만 집합 x인 게 아니라 이것도 집합 x가 맞죠. 집합 x는 문자를 x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원소에 들어갈 숫자들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 되게 해달라는 거지 문자를 x로 고집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해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1차 함수인가? a가 0이 아니라면 1차 함수가 맞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 위에 공역과 치역이 같다. 특히 a는 음수다. 끝났네. 문제가 원하는 건 공역과 치역이 같게 해달라는 뜻. 그럼 그래서 그려볼게요. 간단히 그려보자.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보나마나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지 마이너스 2일지 마이너스 2분의 1일지 아니면 그거보다 기울기가 더 작을지 모르겠어. 기울기가 음수로 하니까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정도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고, 대신 그 그래프를 기억하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 그리기로 했던 거야.
어딘가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있을 테니까 거기까지만 그리는 거죠. 자, 이때 이 문제의 마지막 해결 포인트. 그렇게 그린 그래프가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공역과 치역, 여기 공역 나와 있거든. 여기 공역 나와 있어. 그리고 치역은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잖아. 내가 그리고 있는 그래프가 갖고 있는 실제 y값의 범위가 치역이거든요. 저 치역이 얘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니까 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되게 해달라는 얘기였겠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결론 갑시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2점과 마이너스 2, 3과 그 다음 2점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 정답이 된다. 천천히 좀 봐. 필기도 하기 전에 먼저 봐. 정역과 공역이 전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 쓸 수 있더래. 그리고 주어진 함수가 1차 함수에서 특히 기울기가 1 음수인,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대충 그려놓고 그 직선을 문제가 원하고 있는 정역의 범위에 맞게 잘라놨습니다. 그렇게 잘린 그래프의 y값의 범위가 치역이거든. 그런데 그 치역이 얘랑 같아야 된다는 게 문제의 조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치역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나올 수 있게 설정을 했더니 결국 우리가 찾는 직선은 2점과 2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맞더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처럼 또는 1학년 학생들처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3 넣어서 AB 방정식, 여기다가 3, 마이너스 2 넣어서 AB 방정식 연립해서 AB를 찾아도 되지만 웬만한 고등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안 풀죠. 바로 풀자. 기울기부터 x의 변화량 3 마이너스 2 5분의 y의 변화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지나가는 점 하나 아무거나 할게. 나 이걸로 하나 3,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직선. 그래서 정답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방금 말했던 건 뭐야? 직선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직선 찾는 방법은 지나가는 두 점을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게 방법이었다면, 고등학생들이 푸는 방법은 두 점의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으로 기울기 찾아내고, 그 다음 이렇게 지나가는 점들이 많으면 하나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선생님은 3, 마이너스 1을 한 거지. 3,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직선의 표현을 우리는 1학기 때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내용이기도 하고요. 직선 찾는 건 여러 가지라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면 선생님이 말릴 이유는 없어. 하지만 정점을 이용한 직선의 표현 방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써먹든 말든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기합시다. A하고 B 더하는 거였어? 그럼 정답은 일단 0이었겠네요. 정의역은 함수에 집어넣는 x값, 공역은 그 x를 넣었을 때 얻게 될 수 있는 모든 y값, 치역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y값 중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y값, 실제 나타나고 있는 y값을 줄여서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함수값은 내가 그려낸 그래프의 y값들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의 y값의 범위는 치역, 문제가 말하고 있는 집합 y는 공역, 그렇게 말하고 있는 두 집합 y가 같게 해주면 된다는 게 이 문제에서 원하고 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 무빙 보니? 와, 무빙 그 장이수? 왜 이렇게 예뻐? 너무 예쁘더라고요. 처음 보는 배우인데 진짜 예쁘더라고. 갑자기 드라마 보니까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만약에 그런 능력 갖게 된다면 어떤 능력 갖고 싶냐고?
고민을 해봤죠. 나는 뭐야, 여자 이름 기억인데 남자 이름 기억이 안 나냐? 뭐지? 동석이었나? 동석인가? 그 나르는 애 있잖아. 날아다니는 게 있어서 참 좋다.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뭐 엄청나게 막 주변에서 너무 재밌으니까 빨리 보라고. 그래서 정말 기대를 하고 봐서 그런가 몰라. 선생님 지금 6편 정도 보고 있거든. 6편인가 7편 정도 보고 있는데 자꾸 볼 때마다 졸아. 그래서 지금 아직도 다 못 봤어. 6편이었던 것 같은데 한 4편 정도까지 재밌게 보자. 자,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나요? 71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좋아요. 72페이지. 몇 번? 45번. 45번 가볼게. 실수 전체래. 실수 전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 허수 빼고 다. 유리수든 무리수든 상관없는 말 그대로 실수 전체를 정의역과 공역을 한다는 얘기지. 어에서 어리라는 말은 정의역과 공역을 모두 실수를 의미하고 있는 집합 어를 써달라는 얘기야. 이때 가에서 말하는 내용부터 해보자. 1참수네. 기울기도 1이고 y절편도 1인 직선인데 아쉬운 게 있지. 이 직선에서 얻을 수 있는 함수값은 우리가 넣고 있는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만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f에 0 넣으면 돼. f에 1 넣어도 되고 0.1을 넣어도 되고 0.5를 넣어도 됩니다. 대신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잘 봐. 이런 걸 구할 수는 없는 거지. 여기다 2 넣으면 멍청이. 분명히 조합함수에 넣을 수 있는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허용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넣는 건 똥멍청이죠. 아, 이제 아는 거야. 이 함수에다 뭔가를 넣어서 함수값을 얻으면 돼. 그런데 그 넣을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거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나? 질문이 F10이었거든. 그럼 똥멍청이 되기 싫으면 저기다 10 넣으면 안 되는 거죠? 10 넣어서 11이라 대답하면 진짜 개멍청이 되는 거지. 10은 지금 당장 계산할 수가 없어. 이 안에 있는 수를 넣는 질문이었다면 바로 정답이 나왔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나 본데. 자, 이건 내가 x에 뭔가를 넣었을 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지.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그 넣은 수보다 이만큼 큰 수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다는 뜻이야. 맞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풀면 되겠네. F10을 F12랑 같다 다르다? 같다. F14랑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런데 이 방향으로 가면 결국에 정답을 못 가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집어넣는 수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있는 거니까 10을 이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을 이쪽으로. 그래서 이만큼 큰 수를 넣었을 때 같은 것처럼 이만큼 줄어든 수를 넣었을 때도 같다는 의미로,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줄이는 게 맞겠지. 그래서 결국 문제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얘랑 같구나. 그런데 0은 분명히 넣을 수 있으니까 0 넣어서 1이라고 대답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 해석만 올바르게 할 수 있었다면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였겠죠. 혹시 해결 못한 친구들 있으면 필기해 놓으시고,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72페이지 질문 더. 자, 마지막 페이지 73. 48번 먼저 가볼게. 48번 문제 46, 47, 48 다 같은 유형인데 풀이의 정도가 없습니다. 정해진 방법이 없어. 문제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문제를, 숫자를 넣어가면서 푸는 방법밖에 없거든. 일단 지금 질문은 한 문제 해볼게. 일단 첫 번째 줄 밑줄 임의의 실수 xy, 그거 무슨 뜻이죠? xy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넣고 싶은 값이 있으면 x에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y에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얘기. 어떤 xy를 집어넣어도 이게 성립한대요. 항등식인 거지. 항등식인 거예요. 그리고 힌트 하나 더 나왔어. f2는 마이너스 1. 그런 다음에 f2분의 1을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정도가 없어. 칠판 보고 설명 들어봐. 이것과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다 동원해가지고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푸는 방법 한 가지만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해볼까? 일단 F2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거 2를 가지고 2분의 1을 어떻게 만드나? 아,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먼저 F1을 찾으면 되겠는데, 첫 번째 F1 찾아볼게. F 선생님이 약속한 거 잘 봐봐. X에 2를 넣을 거고 Y에 1을 넣을 거야. X에 2를 넣을 거고 Y에 1을 넣을 겁니다. 분명히 성립한다고 그랬거든. 대신 내가 넣고 있는 X하고 Y는 2하고 1이야. 그럼 정리해볼게. F2 곱하기는 어차피 2니까 F2는 마이너스 2. F2도 마이너스 2. 거기에 F1 더함. 그래서 결론 F1은 0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었어.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방법 말고 풀어낸 친구들이 있다면 그 풀이도 맞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어쨌든 2분의 1을 넣었을 때 이 값만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내가 F1도 찾아내겠다. 선생님의 생각은 그거였거든. 2하고 2분의 1을 곱해서 만든 숫자. 여기를 2하고 2분의 1을 곱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럼 여기는 2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2분의 1이 들어갈 거니까 문제가 원하는 2분의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나오겠지. 그러려면 2 곱하기 2분의 1, 지금 구해놨던 F1이 필요하죠. 한다. X에는 2를, Y에는 2분의 1을. 그럼 넣고 있는 게 X에 2, Y에 2분의 1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정리해볼까? 얘 F1이죠. F1이면 0입니다. F2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 얘기했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원하는 질문. 그래서 결론 F2분의 1은 2가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문제가 알려준 식과 또 뭔가 특정 수를 넣었을 때 얻게 될 함수값들을 이용해서 문제가 원하고 있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 만들어 나가는 건 여러분들의 개인 능력이야.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몇백 번을 풀어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진짜 도움이 안 돼요. 선생님이 100문제를 풀어줘도 1000문제를 풀어줘도 그 다음 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요구했을 때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각자 본인의 능력이 없으면 선생님이 아무리 풀어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혹시 그 위쪽에 있는 46번이랑 47번 문제 혹시 해결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 질문 안 받을 거야. 다시 한번 지금 요 한 문제라도 좀 푸는 게 도움이 됐다면 해결 못한 학생들은
위쪽에 있는 두 문제 한 번 더 요리조리 숫자들 집어넣어가면서 문제가 원하는 함수값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보라. 직접 연습들 해보세요. 대기하시고, 다시 말하지만 이 방법 말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푼 친구들이 있다면 그 방법이 맞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방법만 고집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질문? 또 질문 있는 사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 시작은 함수의 종류부터 해볼까? 여러가지 함수? 간단히 하고 끝낼 겁니다. 여러가지 함수 배우는 함수 총 4가지. 첫 번째, 항등함수. 두 번째, 상수함수. 세 번째, 1대1 함수. 마지막 네 번째, 1대1 대응. 첫 번째 항등함수는, 항등함수 뭐지 얘들아? 항등함수 어떤 함수? 항등함수? x의 무슨 값을 넣어도 식이 같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냥 쉽게 말해. 넣은 게 답이 되는 함수. 내가 어떤 함수에 뭘 넣었더니 그 넣은 게 답이 되는 함수. 집어넣은 게 답이 되는 함수가 항등함수. 그래서 대표적인 항등함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 중에 대표적인 항등함수는 y는 x라는 함수. 대표적이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항등함수 저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 항등함수는 저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넣은 게 답이 되는 함수, x 넣은 게 y가 되는 함수니까 이거밖에 없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같은 함수 배우면서 예를 들어볼까? 이거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고 있는 저 2차 함수 항등함수니 항등함수 아니니? 항등함수가 아니죠. 항등함수가 아닌 이유 데려가면 마음대로 돼도 돼. 2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4가 나오니까. 10 넣었을 때 정답이 10이 되는 게 아니라 100이 되니까. 마이너스 넣었을 때 정답이 마이너스 나오는 게 아니라 1이 나오니까. 넣은 게 답으로 안 나오니까 항등함수가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 이 함수에 사용할 수 있는 정의역을 그 문제가 0과 1만으로 제한을 걸어뒀다면 0 넣었을 때 뭐 나오니? 1 넣었을 때? 그럼 저 상황에서는 여기에 있는 2차 함수도 항등함수라 불러야 된다는 거죠. 정의역에 제한이 걸리면 당연히 항등함수를 인정할 수 있는 함수는 원래 이거 하나뿐이야.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함수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 자, 두 번째, 상수함수는 어떤 함수지? x에 뭘 넣어도 맨날 똑같은 답이 나오는 함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치역의 개수가 몇 개인 함수? 치역의 개수가 한 개인 함수. 왜? 모든 y값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을 거거든. 뭘 넣어도 맨날 y값이 이렇게 한 군데로만 집중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치역이 되어 있을 거거든. 그래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함수를 상수함수라 부른다. 세 번째, 1대1 대응은 뭐였어? 재빈아, 1대1 대응. 미안. 1대1 함수. 넣는 게 다른 그렇지. 넣은 게 다르면 나오는 게 다르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 함수에 집어넣고 있는 값이 달라지면 그 다른 값들을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각각의 결과들도 달라지는 함수. 그래서 내가 함수표를 만들 때 x 하나랑 y 하나씩 연결되는 함수표를 만들 때 y가 하나도 겹치는 게 없는 함수.
이해돼?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 x 달라지니까 y도 달라지고 있는 함수. 수학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거지. f에 x1과 x2를 넣었는데 그 x1과 x2가 다른 수일 때, 함수에 넣고 있는 수가 다른 수일 때 그 다른 수를 넣어서 얻게 되는 두 함수값도 달라지는 함수를 1대1 함수의 정의로 내린 거야. 1대1 함수의 정의가 저거야. 그런데 저렇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해. 이 의미가 뭐야? 결국에 x값 다른 건 어떠니 y값 달라진다는 거잖아. 1을 넣어서 뭐 얻었으면 2하고 3을 넣었을 때 절대 1을 넣었을 때 얻었던 함수값과는 다른 애들로 함수값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부르죠. 마지막 네 번째, 1대1 대응은 뭐예요? 1대1 대응은 첫 번째, 방금 했던 1대1 함수의 내용 지키면서 어떤 내용? x값 달라지면 y값 달라지는 내용 지키면서 두 번째, 공역과 치역까지 같아지는 함수. 그럼 이거 1대1 함수 맞아 아니야? 1대1 함수 맞아. 그럼 1대1 대응은 맞아 아니야? 1대1 대응은 아니죠. 왜? 1대1 함수는 맞지만 x값 달라지면 y값 달라지고 있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공역과 실제 함수값 역할을 하게 될 치역이 다르죠. 공역에는 2가 있지만 치역에는 2가 없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어떤 걸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x값 달라지면 y값도 막 달라져. 거기다가 전체 y값 공역과 실제 선택받고 있는 y값 치역이 공역의 원소도 ABC, 치역의 원소도 ABC.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완벽하게 같아지면 우리는 그걸 1대1 대응이라 부르게 된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들개나 상수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그래프의 특징 x축과 나란하나 이거잖아. 해볼까? 상수함수가 y는 2라고 해보자. x에 누구를 넣어도 y값이 똑같은 함수, y값이 매달 2만 나오는 함수, 0을 넣어도 2, 1을 넣어도 2, 3을 넣어도 2, 마이너스 1을 넣어도 2.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함수를 상수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내가 구갈 또는 실수 전체에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항상 그래프는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지게 된다는 거. 어려운 내용 아니지만 기억해두자. 그만큼.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나타내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마찬가지 가정 붙일게. 내가 그려야 되는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어떤 구간 또는 실수 전체에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선생님이 매번 하는 말 있지. 항상 오직 증가만 하고 있던가 아니면 감소만 하고 있는 그래프가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된다. 같이 봐. 대표적인 1대1 함수의 그래프,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1차 함수예요. 대표적으로 1대1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은 그래프가 2차 함수야. 설명해 줄게. 이렇게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함수일 경우에는 잘 들어. 똑같은 수업이지만 내가 뭘 넣잖아? 그리고 그걸 넣어서 뭔가 y값을 얻어내잖아요. 얻었어. 그런데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정의처럼 x값을 내가 좀 바꿔볼게. x값 조금 바꿉니다. 바꿨어. 바꾸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뭐가 무조건이야? y값도 바뀌어. 절대 이 y값 안 나옵니다. 한 번 더 해볼까? x값도 바꿔볼게. x값도 바꿔볼게요. 그럼 y값 나오긴 나와.
근데 그 y값이 기존에 나왔던 y값이랑 반드시 달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 x값 한 번만 더 바꿔볼까? 그럼 그 x값 때문에 y값 나오거든? 근데 그 y값도 분명히 기존의 y값들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x값 달라질 때마다 y값이 달라지는 거야. 왜 그럴까? 그래프가 올라만 가고 있으니까 그래죠. 올라만 가고 있으니까 생각해봐. 이 점은 x1을 넣어서 얻게 되는 이 y값, 이 점은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점이야. 이 점은 오른쪽으로 하면 반드시 점이 높아지잖아. 왼쪽으로 하면 점이 낮아지잖아.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점은 이 한순간의 점밖에 없는 거야. 절대 돌아오지 않는 점. x1만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 그래서 x값 달라지면 y값이 계속 달라지는 1대1 함수. 하지만 2차 함수처럼 여기 봐. 감소하고 증가를 같이 갖고 있는 이런 그래프일 경우에는 간다. x1을 넣었어. 그래서 우리 기분 좋게 y1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지. 이 똑같은 높이의 y1이 아까는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절대 나오지 않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이 높이랑 같은 y1이 하나가 더 있어. 얘 넣었을 때. 근데 얘는 분명히 얘랑 다른 값 아니야? 다른 값이잖아. 위치가 다르잖아요. x1 넣었더니 y1 나왔는데 x2를 넣어도 y1이 나오더라는 거지. 이렇게 분명히 x값은 달라졌지만 y값이 달라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래프가 감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증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와 증가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의 특징을 갖는 그래프, 단순히 점으로만 표현되는 그래프 말고 분명히 선생님이 말했다. 구간 또는 실수 전체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선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직선이든 곡선이든 연결된 선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그 그래프가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되려면 반드시 그 그래프는 올라가면 증가만 하고 있던가 아니면 감소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쪽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명심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얘기였다 지금. 간단히 필기 좀 해놔. 교재 아마 다 설명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함수 들어. 밑에 33번 두 번째요. 함수의 개수 가는 방법 있지? 함수의 개수 보고 같이 1번, 2번, 3번, 4번 여러 가지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그거 다 헛소리.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2학기 과정 마지막에 배웠던 경우의 수로, 순열조합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경우의 수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거기다 적어주세요.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 33번 내용 33번째 내용에다가 4글자만 적어놔. 경우의 수로 계산. 얘가 갈 수 있는 길은 몇 가지, 쟤가 갈 수 있는 길은 몇 가지, 또 다른 애가 갈 수 있는 길은 몇 가지인지 그렇게 가지수를 찾아서 곱곱곱 하다 보면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얼마든지 쉽게 계산이 되겠다. 거기 나와 있는 4개의 어떤 공식처럼 주어져 있는 식 절대 외울 필요 없습니다. 헛짓거리야. 경우의 수로 계산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어요. 당신들 똑바로 차리고 있지? 좀 더 한다. (76페이지) 28번, 31번 시작해봐. 28번, 31번.
자, 그만 28번 먼저 마무리할게. 내가 만들어낸 함수 1대 함수였지? 1대 함수니까 x값 달라지고 y값 달라져야 돼. 거기에 하나 더 붙었어. f2는 무조건 4로 가야 된답니다. 이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에 갈 수 있는 값들만 하나씩 연결해주면 되는데, 실판 이거 4 갈 수 있어 없어? 1이나 3, 4로 갈 수 있니 없니? 못 가죠. 왜? 1대 함수 만들어야 되잖아. x값 달라지면 y값 달라져야 되잖아. 2가 이미 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2와 다른 1하고 3은 4하고는 다른 1, 2, 3 중에 하나씩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그 1과 3을 넣었을 때 함수값들을 더한 결과의 최대값. 그럼 값들이 웬만하면 커야겠네. 그럼 얘네들을 넣었을 때 더한 결과들이 제일 커지려면 y값은 누구하고 누구를 선택해야 되니? 3이나 2를 선택하면 되겠죠? 선생님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거 이쪽으로, 이거 이쪽으로. 사실 정답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닌가? 1이 어디로 가고? 1이 3으로 가고 3이 2로 가도 돼. 어쨌든 누가 3이고 누가 2인지는 중요한 거 아니잖아.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f1 더하기 f3의 최대값은 5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빨리 그 옆에 있는 31번 문제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봐. 시험 범위 나온 학교 없어 아직? 어느 정도까지 나가야 돼? 맞는 거야.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요. 고민이구나. 역함수하고 합성함수까지 나간 다음에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건지. 자, 학교 진도 어디 가고 있나? 도농은? 도농 어디 가고 있어, 학교 진도? 영재? 영재? 집합 끝났어? 도농 어디 나가고 있냐고? 영재. 어? 영재 나오고 있어. 영재 나가고 있어? 지금 영재 나가고 있으면 시험 보면 꽤 많다는 얘기가? 집합한 학교도 있고 집합 하늘이 어디 학교 영재? 화산은? 영재. 진도가 느린 편은 아니네. 합성함수까지? 역함수까지는 안 됐어. 일단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까지는 생각해야겠다. 함수 1번 시작해볼까? 이것도 F1은 무조건 7로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 그 다음 F2에서 F3을 뺀 게 3이라고? 얘들아, 요거하고 요거네. 그런데 2하고 3을 넣어서 얻게 될 함수값들을 뺐더니 3 나오네. 얘네들 중에 답이 두 개가 있어. 근데 차이가 3이 되는 거야. 누구하고 누구니? 8하고 5밖에 없는 거야. 그럼 결론 안 돼, 이거는. F2가 큰 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8, 얘가 5로 가면 F2에서 F3을 뺀 게 8 빼기 5가 될 테니까 만들어지면 그럼 이미 남은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완성이구나. 함수 완성됐네. 끝났네요. F3 더하기 F4니까 F3은 5고 F4는 6이라 그 다음 결과를 11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문제였겠어요.
쉽다. 자, 넘겨서 세 문제 나오시죠? 33, 37, 39, 33, 37, 39. 지금 풀고 있는 제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33번 문제입니다. 33번 문제가 제일 소중하네, 선생님 보기에는. 그러면서 선생님 도움이 되는 사람은 들으면서 해. x의 범위가 정역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y의 범위가 공역입니다. 그렇게 정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2차 함수가 나왔어. 그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게 해달래. 1대1 대응은 뭐냐? x 달라지면 y도 달라지는 1대1 함수이면서 문제가 제시해준 공역과 내가 그린 그래프가 갖고 있는 y값의 범위 치역이, 다시 문제가 알려준 y값의 범위 공역과 내가 그려낸 그래프의 y값의 범위, 치역의 범위가 같아야 된다. 그럼 1대1 함수는 뭐냐? 방금 말했듯이 x가 달라지면 y가 달라지는 함수인데 그게 그래프에서는 어떤 특징으로 보이느냐? 어떤 그래프가 1대1 함수의 그래프냐? 계속 올라만 가다가 계속 떨어지기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있는 그래프는 무조건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이야. 이거 이외에 다른 거 필요한 거 없거든. 그것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그만 빠르게 마무리해볼게. 이거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럼 벌써부터 보자마자 느낌이 딱 오지. 아, 이거 1대1 함수 절대 안 되겠구나. 맞아, 옳은 선택이야. 저 자체로는 1대1 함수의 1대1 대응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감소와 증가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 그럼 문제가 잘못 나온 건가? 2차 함수는 절대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데 왜? 오직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그래프가 1대1 함수가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그걸 만족해야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을 갖게 해주는 조건으로 문제 마무리를 할 건데 벌써 여기부터 흘러먹은 거야. 내가 그린 그래프는 증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만 하는 것도 아닌 포물선의 그래프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 이거 포물선의 축 얼마죠? 포물선의 축 얼마입니까?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문제가 원하고 있던 정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사용하길 바랬거든. 1이 어디쯤에 있을 거냐면 한 이쯤에 있었을 거야. 여기가 x가 1인 지점일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그래프는, 집중해서 들어, 이 그래프는 포물선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33번 문제가 원하고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리고 있는 이 빨간 그래프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없는 거야. 이건 없는 겁니다. 실제 그래프는 이 빨간색만이야. 그러니까 아, 알겠다. 이 문제가 이제 말이 되는구나. 포물선 전체는 증가와 감소를 같이 갖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절대 될 수 없는 그래프였지만 문제가 정역의 제한을 거는 바람에 내가 그 정역 범위 내에서만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계속 증가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1대1 함수 합격했구나. 1대1 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단계는 통과한 거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1대1 대응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잘 봐.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 얘들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공역. 정신을 차려라. 대답 늦어. 공역. 그럼 치역은 어디서 왔느냐? 내가 그려낸 그래프, 이 그래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실제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y 값의 범위, 이게 바로 치역이죠. 맞아? 그러니까 그 치역도 공역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치역도 범위가 y는 누구 이상, y는 누구 이상이 돼야 되는 건 똑같이 y는 4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공역이랑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점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그래프의 범위가 4 이상이 되면 이 점의 y좌표가 뭐가 돼야 되니? 이 점의 y좌표가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내가 찾는 이 2차 함수는 1,4를 지나야 된다. 여기 위치가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4부터 시작해야 4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을 할 거니까. 마무리. F1 1 집어넣을까? 1 제곱 더하기 2 마음 사네 뭐 이런 걸 적어봐.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a니까 3 더하기 a. 그게 4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a는 1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맞지? 그러면 a에 1 들어가면 얘들아 진짜 그래프가 빨간색처럼 생겨. 빨간색처럼 생긴다고. 그 빨간색 그래프 뭐만 하고 있어? 증가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합격. 그 다음 a에 1 집어넣을 때 이 점이 뭐라고? 1,4라고. 1부터 그리기 시작하면 y값은 4부터 나온다고. 정의역을 1 이상으로 하면 치역은 4 이상이 된다고. 그 4 이상이 문제가 언급했던 공역과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합격이 되는 거지. 1대1 대응이 된다는 내용으로. 길게 합시다. 길게 하시고 남은 두 문제 후다닥 끝내버리자고. 남은 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 37번 마무리할게요. F는 항등함수, G는 상수함수. 그럼 벌써 F는 끝났네. 항등함수라고 하니까 F는 이렇게 생긴 함수였겠죠. 의심하지 마. G는 아직까지 좀 고민되긴 해. 그런데 상수함수인 건 확실하니까 여기에 있는 4개의 정의역 2, 4, 7, 9가 분명히 이 4개 중에 하나로 몰빵이 돼 있을 거라는 건 확실하죠. 맞아요? 상수함수니까 그걸 어디서 찾으면 돼? 여기서 찾으면 돼.
얘들아 F9가 얼마니? 황금함수가 F9, 9잖아. 그럼 G4도 9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런데 G는 상수함수라며 하나가 여기 9로 가고 있다는 건 나머지 모두 다 9에 집중시키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F랑 G 다 찾았네요. 너무 쉽지. G2가 얼마야? 9. F7은? 그럼 9 빼기 7이니까 정답은 2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9번까지만 하고 쉴까요? 혹시 나 저거 눌렀나 안 눌렀나? 빨간불 들어와 있니? 갑자기 또 번쩍번쩍 헷갈리는구나.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 아니고. 자, 갑니다. 우리 집합 X는 나와 있네. 아직까지 모르겠으면 적어놔. 이거 정의역이야. 집합 Y 나와 있는데 조금 아쉽다. 원소나이법을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건제 시법이 걸려있네. 자, 갑시다. 집합 Y는 누구냐? X랑 Y를 더한 게 원소가 되는 집합이래. 다시 칠판. Y는 X하고 Y를 더한 걸 원소라는 집합. 그럼 X하고 Y 더해야 되는데 X하고 Y가 누구냐? X하고 Y는 집합 X의 원소들. 그러니까 X하고 Y에 들어갈 숫자들은 마이너스 1하고 1, 마이너스 1하고 1. 그렇게 X하고 Y를 더하면 되는데, 그래서 Y는 더해볼까? 마일, 마일, 마일. 마일 더하기 1이나 1 더하기 마일하면 0. 1 더하기 1, 2. 이게 집합 Y가 되겠죠. 여기가 되나? 조건식 뭐 어려운 거 아닌 거 아니었던 것 같아. 이게 저거나 모르겠으면 공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1에서 공역이었던 마이너스 2, 0, 2로 연결시키는 함수 F를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39번의 질문은 무슨 함수 만들어달래? 상수함수는 치역이 몇 개인 함수? 치역이 몇 개인 함수? 치역의 개수가 몇 개인 함수가 상수함수? 자꾸 대답이 늦죠. 한 개인 함수. 그래서 이거 하나로 몰빵되면 돼. 마이너스 2로 몰빵되는 거 한 가지, 0으로 몰리는 거 한 가지, 2로 몰리는 거 한 가지.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 3개가 정답이 되는 건데,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경우의 수로 하면 된다 그랬지? 간다? 경우의 수로도 3이라는 정답 얻을 수 있는지 보자.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죠? 3가지죠.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지?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왜? 상수함수는 마이너스 1 너는 첫 번째 주자니까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거야. 너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신경 안 쓸게 하는 건데, 그래서 3가지인데 그 다음에 있는 원소부터는 상수함수를 만들려면 첫 번째 주자가 갔던 길을 따라가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선택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 경우의 수로 따지면 몇 가지? 1이 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일 거고, 필기하시고 충분히 좀 쉬었다가 계속 이해서신도 나가보자고. 저 학원비 결제할 사람 있으면 원장한테 다녀와. 시작하자. 영찬아. 자, 연습 문제는 전부 숙제로 하고 합성함수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을 거야. 그치? 나타나는 결과라는 건 어떤 함수에 뭔가를 넣었죠. 그리고 그걸 넣어서 얻게 된 결과, 그걸 그 함수의 y값, 치역이라고 부를 거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얻게 된 치역을 이제 또 다른 함수에 무슨 역할로 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물이 있어. 그건 그 함수의 치역이야. 그 치역이 이제부터 다른 함수의 정의역 자리로 또 들어가서 한 번 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마지막 함수의 치역을 새롭게 얻게 되는 그 함수를 합성함수라 부릅니다. 자, x를 넣었어. x를 어디다 넣었냐면 f에 넣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fx겠지. f에다가 x를 넣어서 결과를 얻었어. 그 결과가 fx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정의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 g라는 함수에다가 g의 자리에다가 이걸 넣어주는 거죠. 그럼 넣어주면 g에 누군가가 또 들어가는 애가 바로 얘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g에다가 넣었지. 넣은 값이 바로 첫 번째 함수에서 얻었던 그 결과를 넣었던 거야. 이걸 우리는 합성함수라 부른다. 그리고 그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여기. 그리고 명심해, 치역은 여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합성함수를 계산할 때 넣었던 최초의 x값, 그게 합성함수의 정의역. 그 정의역을 넣어서 계산 끝에 얻게 되는 마지막 이 결과물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죠. 이 중간 단계에 있는 fx는 f의 입장에서는 치역, g의 입장에서는 정의역. 말 그대로 그냥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시작은 x, 끝나는 건 g의 합성 fx로 끝나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합성함수라 부릅니다. 자, 이거 의미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 이거 먼저 누구부터 계산하고? 뭐부터 계산하고? 주역 f 중에 누구부터? x를 f에 넣어서 먼저 f라고 하는 녀석부터 결과를 계산해주고 이끌어내고, 그 결과물을 마지막에 누구에다 넣어서? g에다 넣어서 계산을 끝낸다. 그걸 합성함수라 부른다. 또한 수학에서는 그 합성함수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잘 기억해놔. 왼쪽도 오른쪽도 아주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일 테니까 뭐 모르는 사람 없겠지. 이것과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어쨌든 f부터 먼저 계산하고, 계산 끝난 걸 앞쪽에 있는 g에다가 다시 한번 덮어씌우라는 거지. 한 번 더 계산해달라는 얘기야. 저걸 합성함수라 부른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합성함수의 성질에다 별표.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첫 번째,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교환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절대 교환법칙은 성립되지 않는다. g를 계산한 다음 f에 넣은 결과랑 f를 계산한 다음 g에 넣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같질 않습니다. 같질 않아요. 일반적이라는 말은 선생님 다시 한번 말해볼게. 가끔씩은 같게 될 때도 있어요. 같게 될 때도 있어. 그럼 같게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교환법칙 된다? 아니야. 교환법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법칙이라는 건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할 때만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환법칙 안 된다는 게 당연히 맞는 말일 거고, 대신 이건 성립합니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 아니, 분배는 이렇게 분배해주는 거고, 저건 결합법칙. 결합이라는 건 순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앞뒤를 바꾸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순서. 앞쪽 먼저 계산한 걸 뒤쪽이랑 할 거냐, 뒤쪽 먼저 계산한 걸 앞쪽이랑 할 거냐. 앞뒤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계산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이 된다.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자.
뭐 절대적으로 이걸 명심은 반드시 알아야지만 합성함수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건 맞겠지. 그런데 뭐 교환이라든가 결합에 대한 정말 완벽한 그런 지식이 없더라도 웬만한 합성함수 문제들은 풀 수 있어. 풀 수 있지만 그래도 합성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 교환이라는 건 없고 결합이라는 건 있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것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6번 개념 보고 있니? 이건 합성 횟수에 대한 규칙을 말하는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이미 여름방학 동안에도 풀어봤을 거야. 합성 횟수를 막 몇천 번씩 해. 우리가 2023년이지 막 2023번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합성을 2023번을 해서 결과물을 얻는 게 아니라 2023번까지 가기 전에 이미 결과가 나타나는 규칙, 패턴이 있더라. 그 규칙을 이용해서 2023번의 합성이든 2020번의 합성이든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문제가 원하는 그 횟수만큼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게 그 문제의 설명이었겠죠. 자, 넘겨봅시다. 기초문제들 반드시 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또 기운내서 우리 각 유형별 마지막 문제 위주로 연습 한번 해보고 집에 가서 과제 열심히 해보고 하자고. 33번이랑 36번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뭐 일단 선생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하면 얼추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끝나겠는데 여러분들이 과제 잘 해줘가지고 그래도 선생님이 계획했던 대로 빨리 끝났네. 교재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많이 했지. 여러분들이 잘해줬어. 이제 시험들이 시작하면서부터는 난이도를 좀 높여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 한번 해보자. 그만 33번 이 문제 올바르게 풀기 위해서 필요한 해석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한 말이었지? 1대1 등이란 말 맞아. 1대1 등이란 말 다들 놓치지 않았지? F도 G도 전부 1대1 대응이네. 한 번 더 복습할까? 1대1 대응이 뭐야? 1, 2, 3 A, B, C로 갈 때 절대 겹치면 안 돼. G들 멋대로 따로따로 가야 돼. 또 G, A, B, C에서 4, 5, 6으로 대응을 시킬 때도 A, B, C가 연결을 시켜줄 숫자 4, 5, 6은 절대 겹치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가야 된다. X 달라지면 Y도 달라져야 돼. 그러면서 공역과 치역까지 같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라. 그럼 문제 앞서 얘기했던 건 다 따로 적지 않았어. 이미 표현이 다 돼 있거든. 문제 안 적었습니다. 요것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2를 누구에다 넣어서 2를 F에 넣어서 분명히 둘 중에 하나 결과가 나올 거야. 맞습니까? A는 아니겠지? A는 아닌 거 맞죠? 분명히 둘 중에 하나야. 그 둘 중에 하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다시 한번 G에 대입돼서 최종 결과 4를 얻게 된대. 그러니까 2가 둘 중에 하나 들렀다가 4로 도착하는 건데 그 둘 중에 하나 중에 가능한 건 누구였을 것 같아? 어? B였겠죠. C는 왜 안 되지? C가 되면 그 결과물이 4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디로 도착하게 돼 있어? 6으로 도착하게 돼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함수는 끝났네. 나머지 3은 여기로 가면 될 거고 나머지 A는 여기로 가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뭐였냐면요. F3의 값 찾는 거니까 정답 얼마였겠어요? C가 정답이었겠지. 필기하시고. 필기할 것도 솔직히 없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해놔. 36번 마무리해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이 교재 문제 좀 잘 풀리는데 하는 느낌 좋아. 그렇다고 시험 잘 보인다는 느낌은 큰 오산이야. 정말 기본적인 연습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 들어가면 여러분들 손대기 힘든 문제들 많아질 거야. 그런 문제들 잘 풀어야 시험을 잘 보는 거겠지. 시험 보는 당연히 컨디션도 중요하겠지만. 자, 표를 계세요. 선생님 공부 좀 챙겨올게. 내가 핸드폰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틈만 나면 헛짓거리들을 그냥 핸드폰 박살내는 수가 있어. 응? 36번 같이 가볼까 얘들아? 응?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우리 그래프 안 그려도 된다고 한번 미국 한번 해볼까? F 합성 F C를 찾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거부터 계산해야 돼. F에 C 넣어서 얻게 되는 값을 찾는 건데 그냥 그래프 그려야지. 한 번 더 연습하는 거니까 천천히 해보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연결된 거 맞을 텐데. A, B, C, D. 맞게 그러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F합성 FC를 찾는 건데 이 문제 지금 쌤이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린 이유는 제일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할게. Y는 X라고 하는 직선부터 활용해라. 문제 정답부터 찾을 생각하지 말고 이 X좌표하고 Y좌표가 같이 모여있는 이 점의 좌표를 여기가 A라면 여기 A, 여기가 B라면 이거 B, B일 테니까 B, C, D, 여기가 D, D겠죠. 먼저 X좌표가 공개되어 있으면 Y는 X 이용해서 Y좌표를, 만약에 Y좌표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라면 Y는 X 이용해서 X좌표를 먼저 기록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먼저야. 그럼 이제 시작할까? FC는 C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 여기 바보짓 하지마. 내가 찾는 건 이 그래프 위에 Y값 찾는 거니까 C 넣었을 때의 함수값은 여기죠. 그래서 이거 B. 그럼 이제 마지막 그렇게 계산한 결과를 한 번 더 F에 합성해달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FB만 찾으면 되는 거였고, FB는 B를 넣었을 때 얻게 되는 이 함수 위에 Y값, 이거 찾는 거였던 거지? 그럼 뭐 다들 잘 풀었겠지만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어렵지 않다는 거 오늘로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쉽게 알아내길 바래. 자, 넘겨서 40번, 44번 시작해보세요. 40번, 44번. 실수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x에 넣는가 y에 나오는 것은 다 실수만 된다.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놓치지 말자. 허수는 못 넣는 거야. 실수만 넣는 겁니다. 자, 40번 그만. 치역 찾으러 갈까? 치역이 뭐야? 이거 계산했을 때 나오는 y값, 함수값. 응? 저거 계산해서 얻게 되는 y값이 누가 있는지를 찾아보래. 그런데 여기 x에 넣는 게 너무 많잖아. 실수니까 0 넣어도 돼, 1 넣어도 돼, 루트 2 넣어도 돼, 뭐 파이 넣어도 돼, 9천을 넣어도 되고 뭐 마음대로 넣어도 되는 거거든. 음수 넣어도 되고. 그럼 그렇게 넣어야 되는 것들을 진짜 일일이 다 넣어야지만 치역이 다 나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경우만 두 가지로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내가 만약에 넣는 수가 유리수였다면, 0이든 1이든 2분의 1이든 3분의 5든 아니면 뭐 7분의 10이든 아니 뭐가 돼도 좋으니까 어쨌든 유리수를 넣었다면 같이 계산하자. 요거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죠. 유리수 0이든 1이든 만1이든 만3이든 뭐든지 간에 유리수 넣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유리수가 들어가면 문제에서 뭐래? 유리수 넣으면 정답이 0으로 하라잖아. 무리수 넣으면 정답이 1로 하고. 그럼 유리수 넣었으니까 정답은 0이겠네. 그럼 마지막 계산은 F에다가 이걸 계산해서 나오는 0만 계산하면 되겠다. 근데 0은 무슨 수야? 0은 무슨 수예요? 대답 빨리빨리 하자. 유리수. 그럼 F에다 유리수 넣었으니까 정답은 얼마겠어? 0이겠네요. 일단 하나 나왔어. 치역의 원소 중에 0 하나 발견됐습니다. 다른 거 하나 찾으러 가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합성함수에다가 내가 넣고 있는 값이 만약에 무리수였다면 F의 무리수 넣었을 때 얼마 나온다 그랬지? 그럼 이 계산의 마지막은 F 계산된 결과 1을 한 번 더 넣어주면 되겠네. 그런데 1은 무슨 수야? 유리수니까 정답 보겠어요. 아하, 치역은 이거 하나뿐이었겠구나. 그렇게 끝내줄 수 있었다. 정답 0밖에 없습니다. 아, 원소를 찾는 문제였구나. 3번이 정답이었겠지. 치역을 찾는 문제였다면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를 해주고, 치역의 원소를 찾는 문제였다면 원소만 적어주면 되는 거고. 43번이었나? 그 뒤가 44번 마무리해보세요.
받아들여라. f란 함수가 있는 것처럼 g란 함수가 있대. 근데 g란 함수도 x에서 x로 간대. 그럼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것처럼 g란 함수 만들 준비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 해야 돼. 안 하면 문제 안 풀려. 해야 된다는 거지. g를 만드는 거니까. 자, 여름방학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시작해볼게요. 칠판 이제 그만. 일단 하나는 나왔죠. G2가 3이래. 그럼 내가 G를 만들 건데 일단 한 길은 알았네. 이거 여기로 간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를 몰라. F는 다 공개가 되어 있지만 G는 한 개밖에 모르는 상태야. G를 완성시키지 못했어. 현재까지는 이래. 그런데 문제에서 별표, 세 번째 줄 별표, 네모천하. G 합성 F는 F 합성 G에다 별표. 이게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힌트야. 이거 뭐 된다는 뜻이니? 이거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 말했지, 결합 아니야. 교환 법칙이 된다. 일반적으로 합성함수 교환이 안 된다 그랬지. 그런데 이 문제는 교환이 된대. 원래는 안 되는데 이 문제는 교환이 된답니다. 그럼 또 까먹었나 보다. 대답을 잘 못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뭘 해야 돼? 교환이 된다는 거니까 뭔 말이야. 이거랑 이거 계산 결과 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합성함수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누구야? 0, 1, 2, 3, 4야. 5개 넣을 수 있어. 그럼 5개 넣는 동안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건 뭐가 중요하냐? 실행에 옮기는 거.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해. 이걸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마음으로 문제 풀 때 실제로 이 내용을 지킬 수 있게 식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뭐? 간다? 여기에 1 넣은 거랑 여기에 1 넣은 게 같다는 뜻이에요. 아, 1이 0부터 시작할까? 0부터 넣는 거잖아. 0. 아니 교환이 된다며. 교환이 뭔데? 여기다 넣은 수랑 여기다 넣은 수를 똑같이 넣었을 때 이거 계산하나 이거 계산하나 같으니까 교환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0만 그런 게 아닙니다. 봐봐. 저 조건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이 5개나 만들어져. 이 5개나 쓸 수 있는 내용을 그냥 멀뚱멀뚱 눈으로만 보면 못 풀어. 처음에 이것도 만들 수 있어야 돼. 왜? X에서 X를 함수라며. 그 F만 나와 있으니까 G도 만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문제에서 말했던 G2가 3이라는 거 기록해놓고 그 다음 결정적으로 이 두 함수는 교환이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교환이 된다면 0을 넣든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왼쪽 계산한 결과랑 오른쪽 계산한 결과가 같으니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먼저 하는 거라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이용해야 되는 계산 순서 잘 찾아야겠지? 칠판 계속 봐. 얘들아 F는 다 알고 있거든? 여기 봐. 칠판 F는 0, 1, 2, 3, 4 넣었을 때 결과가 0, 1 넣었을 때 2, 2 넣었을 때 3, 3 넣었을 때 3, 4 넣었을 때 1. 그러니까 합성함수 항상 오른쪽부터 계산하는데 이거 다 알아.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어. 맞아? 맞아? 계산할 수 있어. 그거 계산해 볼까? F0이 얼마야? 0이니까 이거 G 0이랑 같은 거야. F1은 얼마지? F2는 얼마였어? F3은? 마지막 F4는? 그래서 오른쪽 같으면 돼. 찾으러 가자.
G0 알아 몰라? G0 모르죠. G0 몰라. 유일하게 알고 있는 G 값은 누구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해야 되는 건 얘를 1번 계산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맞지? 왜?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이거 하나뿐이거든. 현재까지 G는 F는 다 알고 있었지만 G는 이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게 1번이야. 이걸 먼저 시작하는 거야. 그럼 해보자. G 이거 얼마야? 3이야. 그러니까 이거 누구랑 같은 거야? F3이랑 같은 거야. 그런데 F3 얼마였어? 3이었죠. 그럼 G4는 얼마가 돼야 돼? G4는 3이 돼야 돼. 다시 봐. 좌변은 계산했더니 이거야. 우변은 계산했더니 이거야. 그런데 교환이 된다서 같았어. 그러니까 G4가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럼 G4 찾았으니까 G4 찾았으면 그 다음 단계 여기 나갈 수 있나? 요거 알고 있잖아. 요거. 그럼 또 갑니다. G4가 3이니까 이거 누구랑 같은 거? G4가 얼마? 3. 그럼 이거 누구랑 같은 거야? F3. 그런데 F3 얼마지? 3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G1도 얼마였던 거? G1도 3이었던 거죠. 그럼 G1 찾으니까 이제 세 번째는 요건가? G1도 3이거든? 그럼 이것도 F3이랑 같은 거네? 그런데 F3은 3이었잖아. 그러니까 G2도 3이 되는 거죠. 근데 G2, 3인 건 이미 나와 있네. 이미 나와 있는 거 맞지? 네. 그럼 문제풀인데 아마 큰 지장은 없겠지만 이거 가볼까? G0 얼마야? 모르지? 모르는 거 맞아? 현재 모르잖아. 지금 계속 하나씩 꼬리 물면서 찾아갔는데 그 다음 꼬리가 이거였거든. 그런데 G2가 3이야. G2가 3인 건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때문에 여기 안에 있던 얘랑 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가 갈 수 있는 길은 지정이 안 됩니다. 그냥 따로따로 지멋대로 가도 된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 이걸 만족하는 조건으로는 이 내용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거는 크게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였던 거죠. 문제 아주 좋네. 44번 문제 가볼게.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G 누구를 찾는 거였지? G4 찾는 거였으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계산 갈 이유도 없었죠. 여기까지만 해도 G4가 3인 걸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정답은 나왔던 거예요. 이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계속 찾은 거 가지고 다른 거 찾고 다른 거 갖고 또 다른 거 찾고 했던 건데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은 모양은 이게 맞고 어쨌든 질문은 G에다 4를 넣었을 때의 결과만 찾으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이 계산했던 이 세 개의 계산 과정 중에 첫 번째 것만 해도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요. 정답은 3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필기하시고 필기 다 하신 분들만 48번하고 52번 시작합니다. 48번하고 52번 그리고 방금 풀었던 문제 뭐가 중요한지 잘 봐도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교환이 성립된다고 하는 함수표 주면서 지금처럼 F의 함수표, G의 함수표 중에 하나를 주면서 교환이 된다는 문제가 혹시 나온다. 그럼 그 교환이 되는 함수에다가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다 집어넣어. 지금은 0, 1, 2, 3, 4였지? 0 넣은 거 같게,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 거, 4 넣은 거 같게.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거 하나씩 천천히 순서 밟아 나가면서 찾아주면 돼요. 명심해라. 그게 이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뒤쪽 부분은 쉬운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가 그래도 조금 많은 것 같으니까 과제 더 열심히 잘 해오도록 하고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틀렸다고 찍찍찍 해오지 말고 그리고 제대로 풀지도 못했으면서 채점만 동그라미 쳐오지 말고 자기 실력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마. 실력 높이기 위해서 숙제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 통과받기 위해서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갈게. 48번 시작합니다. 48번 정의 뭐야? FR에다가 fx 한 번 더 계산하라는 뜻. 우변은 뭐예요? 그냥 fx라는 뜻. 하면 되지 뭐. 한다? f에다가 fx가 누구야? ax-b입니다. fx가 누구야? as-b야. 그럼 왼쪽만 한 번 더 계산하면 되겠네?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칠판 여기에다가 이거 넣어달라는 얘기잖아. 이게 합성함수잖아. 어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 자리에다가 ax-b 넣어달라는 얘기니까 마무리할까? a x 자리에 합성된 함수 ax-b 넣어주는 거지.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b 챙겨주면 되죠. 그게 우변에서 말하는 ax-b. 정리할게. 그래서 a제곱 x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고 우변은 여전히 ax-b. 그럼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는 얘기니까 결론은 1차항은 1차항끼리 a제곱이랑 a는 같고 두 번째 이거 마이너스 다 빼버릴까? ab 더하기 b랑 b가 같은 거지. ab 더하기 b랑 b가 같아야 되는 거죠. 요거 두 개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 1차항은 1차항끼리 3차항은 3차항끼리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부터 풀게요. 첫 번째 방정식 어렵지 않아. a는 0 또는 1 될 것 같거든요. a 좌변으로 넘기다면 인수분해하면 a 곱하기 a-1은 0이니까 a는 0 또는 1이겠지. 그 중에 문제 꼼꼼히 보고 있지? a 0 아니라며? 그러니까 이거 버리자. 이것만 정답으로 선택합시다. 그럼 두 번째 진행할까? 두 번째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이 b 더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풀 건 a, b가 0인 것만 풀면 되겠네. 그런데 a가 1이었거든. 1에다가 b를 곱해서 0 만들려면 b가 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fx는 a는 1이고 b는 0이 ax 더하기 ax-b라고 주어진 함수가 이 내용을 만족하려면 1차항 계수는 1이 되어야 되고 상수항은 0이 되어야 된다. 질문은 뭐였을까요? 48번의 질문. A하고 B 찾는 거구나. 그래서 더한 건 1 더하기 0일 테니까 1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필기하시고 한 문제 더 52번 진행해봐. 합성함수잖아. 합성함수가 뭐야? 처음 계산해서 나온 결과 다시 한번 어떤 함수에도 넣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좌변이었던 f합성 f가 뭐야? fx를 f에도 한 번 더 넣어달라는 얘기야. fx가 뭐였는데? ax-b였어. 그 ax-b를 다시 한번 f의 x자리에 넣어달라는 거. 그게 f합성 f를 말한다는 거잖아. 숫자 넣을 때만 잘하고 식 넣을 때 못하고 그러는 거 없지? 똑같은 거야. 숫자 넣는 것처럼 식을 넣을 때도 한 번 더 계산된 식을 내가 마지막에 합성해야 되는 함수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어디다가? 정의역 자리에다가. 어디에다가? x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라고.
52번 문제 또 엄청 중요한 문제 하나 또 걸려들었네. 각자들 다 별표 치세요. 52번 문제. 사실 52번 문제 질문이 두 가지야. H 찾는 거, K 찾는 거. 그 중에 선생님이 별표를 치라고 하는 주된 이유는 사실 둘 다 중요한데 뭐가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하느냐. 물론 정답 찾는데 크게 무리 있는 건 아니야. 정답을 찾기 위한 목적이라면 쉽게 풀 수 있지만 학교에서 나오게 될 내신 문제 중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걸까지 감안한다면 KX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라서 별표를 치는 거예요. KX 때문에 별표를 치는 거야. 지금은 KX를 찾는 게 아니라 KX에다 3 넣은 거 찾기를 바랬던 거지. H에다 3 넣기를 바랬던 거고.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숫자를 집어서 계산하는 것 정도라면 금방 계산이 되지만 말 그대로 HX나 KX를 찾는 문제였다면 얘기가 달라져. 난이도가 훨씬 높아져요.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별표 치는 거야. 시간 조금 더 줄 테니까 마무리 잘해봐. 자, 가볼까? HX 찾는 건 어렵지 않아. 칠판 보세요. 이거 누구 먼저 계산하는 걸? 이거 누구 먼저 계산해? H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HX야. HX라는 걸 누구한테 넣어주는 거지? F에다 넣어주는 거죠. F에다가 HX를 넣어주면 GX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얘들 여기 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요 F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다가 H 넣어달라는 얘기잖아. 여기다가 HX 넣어달라는 얘기야. 그럼 좌변이 뭐냐? 3 X 자리에 HX 들어갈 거니까 HX 마이너스 2 이게 GX니까 E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HX 찾는 거 어렵잖아. 암산 갈게.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넘겨서 계산하고 양변 3으로 나눠주면 HX 나오겠죠. 그래서 암산 맞게 하는지 봐봐. 마이너스 넘기게 되는 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을 3으로 나눌 거니까 이게 HX입니다. 저기다 3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제 좀 이따가. 이걸 돼서 문제는 KX인데 간다. 이번엔 내가 찾아야 되는 함수가 칠판 계속 보고 있지. 찾아야 되는 게 뒤쪽에 있을 때 쉬워. 찾아야 되는 게 합성의 앞쪽에 있을 때 좀 더 어려워져. 그걸 한 번 더 설명해 볼 테니까 들어봐. 지금은 fx를 kx에다 다시 칠판 안 보니? fx를 kx에다 넣는 거야. 넣어볼게. 누군지 모르니까 k 이 안에다가 여기 x가 들어가야 돼. kx라는 함수가 되어 있는 건데 그 x 자리에 fx를 넣는 거예요. 그게 2x-3이 되는 거야. 이거 맞아? 또 어떤 멍청이들이 여기 이거 곱하기라고 착각하더라. 이거 곱하기 아니야. 함수식이야. 이거 fx 여러분들 f 곱하기 x라는 생각한 사람 없잖아. 이게 똑같은 거야. kx라는 함수 말하는 거야. 어떤 함수. 그런데 그 함수 안에 x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3x-가 간다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마무리해볼까?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 H3에다가 K3 계산하는 거거든. H3을 여기다 3 넣어주면 돼. 이거 3 넣어주면 얼마예요? 3분의 5. 너무 쉽지? H3 3분의 5야. K3도 찾으라고 했지.
얘들아, 요거 3 되려면 x에 뭐 들어가야 되니? 3분의 5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3분의 5 넣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3분의 5만 넣어주면 x에 3분의 5만 넣어주면 칠판, 3분의 5만 넣어주면 k3이 되고 3분의 5 넣어주면 얼마야? 3분의 10에서 3분의 9 뺄 거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h3이랑 k3 더하는 거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정답이 3분의 6 이거 금방 찾아. 그런 의미에서 52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하지만 별표치라고 했던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 학교 내신에 나올 문제가 지금처럼 h3과 k3을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만약에 hx와 kx를 찾는 문제였다면 얘기가 달라져.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kx를 원하는 문제가 맞다면, 자 지금부터 고개 떨구지 마. 칠판만 봐. 기억나는 사람이 좀 대답해볼래? 이거 가지고 kx 찾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 지와. 현욱이가 또 말하네. 치환이죠. 3x-1을 t라. 그럼 3x-2가 t가 다 여기다 t 적을 거야. 여기다 t 적을 거면 여기도 t로 표현할 거야. kx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뜻이야. 다시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3x-이 자리에 t가 들어갈 거면 이제 요 x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건지는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되죠. 암산할게. 3x는 t 플러스 2. 그래서 x는 3분의 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갈까? 그래서 k 이거 t로 놓기로 했다. t는 2x-3도 t로 바꿀 거야. 그런데 얘들아 3x-1을 t로 놓기로 했다는 건 x를 3분의 t 플러스 1로 놓기로 했다는 뜻. 요 x 자리에 3분의 t 플러스 2를 넣겠다는 뜻.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고. 따라서 kt는 누가 되느냐? 3분의 2t 이거 3분의 4죠. 3분의 4 빼기 3분의 9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따라서 최종 정답 kx는 k에다가 t 넣은 게 이게 맞다면 k에다가 x를 넣은 결과는 이렇게 된다. k3을 찾는 건 쉬워. 그런데 kx를 원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치환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애들은 잘 못 풀어. 우리는 풀 수 있도록 하자고. 다른 애들 풀거나 못 풀거나 우리만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3 넣으면 K3은 3분의 6 빼기 3분의 5니까 당연히 3분의 1이라는 결과 나오지. 아까 여기다가 3이 되게 될 수 있는 x값 집어넣어서 K3을 찾아도 되지만 찾은 KX에다가 3 넣어도 정답은 똑같이 3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KX3뿐만 아니라 KX라고 하는 모양을 찾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명심해. 내가 합성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싶어. 근데 그 새로운 함수가 합성 뒤쪽에 있을 때는 생각보다 풀이하는 과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가 찾아내야 되는 함수가 합성의 앞쪽에 있을 때는 그 뒤쪽에 있는 함수를 합성해서 만든 함수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걸 KX로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환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연습을 해보자는 의미의 별표였던 거야. 52번은 여기 집중적으로 필기 잘 해놓으세요. 정답이 2인 건 변함없지만 KX를 찾을 수 있는 능력까지. 그리고 지금 현욱이가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이랑 여러분한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대답을 했어야 돼. 여러분한테 배웠던 거 잊어버리고 지금 배우는 거 또 잊어버리고 시험 대비 들어가면 또 잊어버리고 시험 볼 때 결국에 못 풀고 그러지 말자고. 조금만 더 힘내서 할까?
잠깐 쉬었다가 6번, 9번 두 문제는 좀 쉬었다 합시다. 이따가 들어올게요. 거기 마지막 페이지 두 문제 시작해보세요. 마지막 질문들 묻고 있는 F2018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몇 번을 말해도 똑같아. 2018 제곱을 말하는 게 아니죠. 거듭 제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F라는 함수를 2018번 반복해서 합성한 걸 의미하는 숫자예요. 한 번 F에 넣어서 얻은 결과는 F1의 결과, 그 결과를 한 번 더 F에 넣어서 얻은 결과는 F2의 결과, 그걸 한 번 더 넣는다면 F3가 되는 거고, 그렇게 F에 계산된 결과를 계속 반복적으로 F에 넣고 넣어서 얻고 다시 넣어서 얻고 하는 걸 2018번을 반복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 문제는 2018번을 고지고대로 가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2018번 가기 전에 2018번을 직접 가지 않아도 충분히 정답을 유추할 수 있고 추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규칙이 나타나게 된다. 그 규칙으로 정답을 대신해라. 이렇게 풀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만 먼저 이거부터 가보자. 일단 연습해볼게. 갑니다. 이 문제 의도대로라면 F1, 2는 그냥 F 한 번만 넣어서 계산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F2가 이 위에다 넣어야 돼? 아래다 넣어야 돼? 얘들아, 위에다 넣어? 아래다 넣어? 실판을 안 보니까 대답을 안 하지. 땀떠하다면 쳐다보고 앉아 있고 있어. 어디다 넣어야 돼? 위에다 넣는 게 맞죠? 얼마야? 3이죠. F2, 2는 무슨 뜻이냐? 2를 넣긴 넣는데 그 계산된 결과를 한 번 더 F, 그러니까 F에 넣는 횟수가 2번이 되게 해달라는 뜻이야. 그럼 FA가 3이었으니까 그 3을 한 번 더 넣어주면 되겠네. 3은 어디다 넣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3은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위에다가 얼마 나오죠? 4가 나오게 되겠지. 한 번만 더 할게. 선생님은 여러방 때 수업해둔 거 기억하는 사람들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안 풀거든? 일단 보여주려고. F3라는 건 2를 F 3번 합성한 거에다가 넣어달라는 뜻이야. 그럼
그럼 여기까지 계산한 결과가 4라는 걸 알았으니까 마지막은 4를 한 번 더 F에 넣었을 때 얼마? 1이라고 대답해주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 계산을 이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2 넣을게. 2 넣으면 얼마 나온다고? 3 나와. 대신 그 3에다가 이게 F1의 결과라는 걸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그 3을 한 번 더 넣을게. 얼마 나오지? 4가 나오죠. 이걸 F2라고 표시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야,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그걸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1. 이게 F3. 한 번 더 해볼게.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옵니다. 이게 F4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까? 이미 2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는 찾아놨지? 얼마나 더해서? 3 나와. 이 다음이 F5잖아. 그 F5가 여기로 온다는 얘기. 이게 F6, 이게 7, 이게 8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 결과들은 몇 개 단위로 반복된다는 뜻이야? 몇 개 단위로? 4개 단위로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문제가 원하고 있는 201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쨌든 4개 단위면 요거 사이 배수로 찾아주는 게 편하겠네. 2018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이 배수가 누구죠? 2018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이 배수 2016이에요. 그럼 이쪽 라인에 F에 2016이 놓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2018은 여기가 2016이면 여기가 2017, 여기가 2018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2018번 합성해놓은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결과는 2018번 합성한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결과는 누가 된다? 4가 정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4. 한 번만 더 해볼게. 거의 마지막에 것처럼 생각하고 연습하자. 이번엔 2018번 합성한 거에 누구 집어넣어달래? 3 집어넣어달래. 갑시다. 3 넣어볼게. 3. 처음으로 함수 F에다 넣을게. 3 넣으면 얼마? 4. 이게 표시해놔. F1이야. 한 번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그 나온 결과를 한 번 더 넣어주면 F2가 되거든. 4 넣었을 때 얼마? 1. F3는 얼마? F3 얼마? 빨리 2. F4는 얼마? 3. 3 넣어주면 다시 얼마? 4. 이게 F5. 이게 F6. 이게 F7이 되는 거고 이게 F8이 된다는 거고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4개씩. 그럼 당연히 이쪽 라인에 또 F 2016이 있을 테니까 2017, 2018은 여기가 2017 라인이고 여기가 2018 라인이라서 정답은 이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 더하기 1을 의미하는 것일 거라 정답 3번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그런 얘기였겠어요. 자, 빠르게 필기하고 한 문제만 더 마무리합시다. 59번 문제 쉬운 문제 아니죠? 그리고 여러방학 때 말했듯이 59번 문제는 내신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도전하게 되는 수능.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나이도 훨씬 더 어렵게 나올 거지만 유형 자체는 비슷해. 그래프를 잘 보세요. 그래프 되게 다양하지. 꺾인 여러 개의 직선이 연결된 함수 fx가 있어. 이것도 또 물어보면 현욱이만 대답할까봐 또 질문을 못하겠네. 자, 갑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내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는 누구 먼저 계산하는 게 맞느냐? 얘를 먼저 계산하는 게 우선입니다. 보통 합성함수는 안쪽부터 계산한 거 다시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고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껍질 벗기씩 나오는 거거든. 안에서부터 파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유형 합성함수 문제는 누구를 넣어서 얼마를 넣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걸 또 넣어서 또 얼마인지도 모르는 걸 넣어서 정답을 3을 얻는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얼마가 됐든 어쨌든 그 결과가 마지막에 F에 들어가서 3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갑니다. F에 fx를 계산한 결과가 3이 된다는 건데 거기 좀 봐봐. F에 뭔가 넣어서 y값이 3이 나와야 된대. 실패하다 그림 안 그릴 테니까 교재에 있는 그래프 보세요. y값 3 나오는 거 누구야? 2 4 6 맞습니까? 2하고 4하고 6이 들어갔을 때 3 나오는 거 맞니? 어렵지 않잖아. y값 3이 되게 해주는 그 점의 x값이 누구인지 묻는 거야. 그게 2, 4, 6이야. 그러니까 여기 잘해놔. 얘가 요거하고 요게 되면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f에 들어가서 3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fx가 2가 돼도 정답, fx가 4가 돼도 정답, fx가 6이 돼도 정답이라는 뜻. 그럼 한 번만 더 그래프 봐줄래? fx, y가 2 되게 해주는 x값 말해봐. 1, 3, 7 여기서 나오는 정답 x는 1 또는 3 또는 7. fx가 4가 되게 해주는 정답 좀 말해줄래? 5 맞습니까? 자 마지막 fx가 6이 되는 y값 6이 되게 해주는 거 좀 찾아볼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함수로 만들어진 방정식의 해는 1, 3, 7, 5 4개가 된다는 얘기였고 다 더하길 바랬던 거니까 16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당연히 숙제는 59번까지 하시고 수요일날 역함수까지는 하도록 할게요. 역함수까지만 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들어가도록 합시다. 고생들 많았죠?